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독자 중 한 분이 이제 임플란트 업종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셔서 관련해서 그냥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임플란트 관련 종목에 물려 계셔서 이제 궁금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냥 자유롭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임플란트 업종은 작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전형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입증받아서 이제 고 PER을 인정받았었던 주요 업종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저점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운 이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그래도 올해 초죠. 올해 초까지 그래도 상반기에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상당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작년도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매매를 끝냈었던 그런 섹터가 임플란트입니다. 자, 근데 임플란트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어요. 지금 덴티움 같은 경우가 이 표에 지금 그 차트에 보이다시피 18만 5천 원 5월 30일 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11만 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고점에 물리신 분이라고 한다면 39% 가량 이제 손실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자진상폐한 이후에 정보를 어디서만 얻을 수 있냐면 덴티움과 디오 쪽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장주는 덴티움 종목이 되겠고, 대장주의 이제 흐름이 전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장비주를 보유하신 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덴티스트라든가 뭐 바텍, 뭐 레이 이런 것들을 보유하신 분들도 거의 비슷하실 텐데 거의 뭐 다들 물려 계실 거예요. 마이너스 한 20% 가량 바텍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손실권이실 텐데, 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만 코멘트를 드려보자면, 자, 분기별로 원래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최소 40%, 50%가량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레이부터 실적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컨센이 미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고성장주가 맞긴 한가? 상당 구간 오래 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고 PR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고, 지금 이것이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분기별 실적을 한 번이라도 더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기로 보셨던 분들도 중기, 장기 관점으로 전략을 변경하시거나, 혹은 내가 단기로 진입했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하시고 다른 섹터로 많이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고성장주는 실적이 계속 미달하면, 특히나 1개 분기 실적만 미달하면 겨우 마이너스 20% 정도밖에 빠지지 않지만 2개 분기 실적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40, 50%까지 밀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덴티움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5월 고점 갱신 이후에 마이너스 39%가량 이렇게 큰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VBP 시행 이후에 가격 하락이 진행하게 되면서 나왔었던 이런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VBP는 예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이제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좀 이끌어내보자 라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플란트 재료값 같은 경우가 30%, 많게는 뭐 40%까지 인하가 예상된다 라는 증권과 분석들이 상당히 이어서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임플란트 비용을 최대 70%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설전이 오갔던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만큼 수요가 더 증가가 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매출 캐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익금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도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증권가 시선이 제일 우세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분석이 오갔었던 시점부터 주가가 되게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좀 볼 때에도 통계 수치상 매출액 많이 밀리는데 이거 매출이 안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보고 있는 통계 수치는 8월 수출 금액을 보게 되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18% 정도가 빠졌어요. 자, 그리고 단가도 봤을 때 19%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가만큼 수출 금액이 그대로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얘기인 즉슨 뭐예요? 수량이 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었던 수요 진작 측면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자, 7월 달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수출 금액이 감소가 되었었고 단가는 20%가 빠졌기 때문에 이때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즉 7월 달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지만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호전되는 부분이 좀 보여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쨌든 눈에 띄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달까지 이 현상이 반복되게 될 경우에 3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덴티움의 지금 증권가 영업이익 컨센은 매출액 1130억 정도에 영업이익 380억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제 예상대로라면 앞자리 3자 겨우 유지하는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록되거나 혹은 280억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예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증권가 컨센이 387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감소하게 될 경우에 이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로도 또 손꼽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덴티움이 가지고 있는 그 약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 사업이 이제 분기별로 약 한 600억 정도가 찍혀요. 자, 그러면 중국 사업이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이 1100억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50% 정도 이제 비중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 이제 50% 비중 이렇게 큼지막한 곳에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의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제 생각에도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비중이 25% 정도 되거든요. 자, 그거에 비해서는 덴티움이 너무나 과도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성장성이 진짜 나오고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 덴티움이 최대 수혜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덴티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모든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 점은 우리가 좀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는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돼요. 자, 지금 이게 성장성이 얼마나 지금까지 좋았었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안 가져와지네요. 지금 표가 안 가져와지는데 어쨌든 지금 원래 덴티움과 디오 이런 기업들이 2022년도에 21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00%가량 이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성장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다 보니까 지금 불안한 투자자들이 먼저 물량을 던지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오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디오는 지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덴티움 같은 경우는 5월달에 고점 갱신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5월달 이후로 지금 7월달까지 급등했다가 주가가 조금 지금 하락을 다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덴티움보다는 지금 추세 자체는 뭐 더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7월달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봤을 때는 32%라고 제가 잘못 적었는데 25%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자, 그 이유인 즉슨 지금 현재 디오 같은 경우는 원래 매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대 주주가 팔고 싶어 했죠. 그래서 디오 매각에 대해서는 사실 수년 전부터 얘기가 오가고 있었었고 뭐 스트라우만이 인수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이커브 인베스트먼트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원래 디오 측에서 제시했었던 주당 5만원대, 최소 5만원대를 계속 불렀었는데 그 수준을 조금 낮춰서 주당 4만원대 초중반으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자마자 그래도 붙은 거죠. 제이컵 인베스트먼트가. 그래서 가격적인 협상은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26,600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4만원 초중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프리미엄을 경영권 프리미엄 한 40% 정도 이상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지기는 사실 그것도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디오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 쪽까지도 합쳤을 때에도 20% 정도 비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실 크게 영향을 받기란 어려운 거죠. VBP 영향 때문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유라면 당연히 디오는 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덴티움과 디오 둘 중에서 만약에 임플란트 쪽을 매수한다면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디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중동 쪽 매출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거래처 다변화를 상당히 많이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이 그래도 그나마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작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못했었어요. 좀 보게 되면 연간으로 좀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매출액 1,300억에 영업적자가 44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23년도부터는 그래도 좋아질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1분기, 2분기 때 영업이익 100억대를 지금 기록을 했고요. 지금 중국 비중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 105억 컨센 정도는 저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장성 자체는 지금 뭐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VBP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디오가 중국 진출을 조금 더 서둘러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과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내고 있었던 덴티움 측에서는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는 악재적인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덴티움이 빠졌기 때문에 디오가 같이 빠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 구간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PE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동안 그래도 한 20배 정도 가량을 부여받았었던 임플란트 업종이었는데 지금 현재 13배까지 떨어졌어요. 디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10배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통계 수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출 금액과 단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하시면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덴티움에 대해서는 전 중기적까지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 있고 디오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업종이 좀 궁금하다 아니면 이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시간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통하는 주경야독이 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셔서 실시간 올라오는 정보들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열심히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